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오늘부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필요 이상의 충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타인에 대한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앉아서는 남 탓을 하고 서서는 남의 꾸지람을 듣는다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이번 추석에는 남을 평가하거나 남에게 가시가 돋친 말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사랑과 소유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답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고 물건만 소유하는 겁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느라 먼 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몸도 힘들고 깜빡 졸음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수면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의 휴게태를 이용하면 좋은데 화물차 운전자뿐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전시의 A형 간염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서 인구 10만 명당 A형 간염 발생률도 138명으로 전국 평균 27명에 비해 6배가량 높은 상태입니다. 세종시 역시 A형 간염 환자가 340여 명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23배가량 높아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조계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이 잇따르고 있다며 딸 음식을 피하고 위생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 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10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추석 연휴에 대대적인 혁신도시 유치운동을 전개합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위탁 업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최근 1050원으로 인상해 생활임금 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생활임금을 아직 도입하지 못한 곳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전의 부동산 과열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전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또 제외됐습니다. 내년에 대전과 세종 충남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초등 특수교사 580여 명을 선발합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이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어제 천안에서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죠.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불을 끄고 보니 집안 냉장고 안에서 모자에 시신이 나왔죠. 네, 어제 오전 5시 20분쯤 천안의 한 아파트 5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꺼졌지만 주방 냉장고 안에서 불에 탄 시신 2구가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바닥에 눕혀진 양문형 냉장고의 냉동실과 냉장실에서 각각 한 구씩 발견됐는데요. 어머니 62살 A씨와 둘째 아들 35살 B씨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어떻게 살해가 된 건지, 어떻게 또 불이 났는지 이 조사 결과가 좀 나왔나요? 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A씨와 B씨가 함께 생활을 했고 유족인 아버지와 큰아들은 오래전부터 따로 살았다고 합니다. 시신에 별다른 외상이 없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요. 119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출입문도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냉장고 옆에선 인화성 물질이 감긴 용기가 나왔고 주방 가스 밸브도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친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예.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참 안타까운 사건이군요. 올해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A형 간염이 급증했는데 원인이 조계젓이라면서요?
네, 특히 대전은 올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2,000명을 육박해 전국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아 수차례 역학조사가 벌어졌지만 그동안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집단 발생한 2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80%인 21건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거한 조개젓 18건 가운데 11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은 10개 제품으로 이 가운데 9개는 중국산, 1개는 국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염된 조개젓은 모두 37,000kg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이미 31,000kg이 팔렸고 5,000kg은 폐기됐습니다. 네, 이 조개젓이 원인이었다니 전 국민이 다 같이 오염된 조개젓을 먹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7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확인된 A형 간염 확진자 2,000여 명 가운데 27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조개젓 섭취 여부를 조사했더니 무려 42%에서 잠복기 내에 조개젓을 섭취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집단 발생한 3건을 분석한 결과 유행 발생 장소에서 조개젓 제공이 시작되고 평균 잠복기인 약 4주 뒤에 환자 발생이 시작됐고요. 이후 조개젓 제공을 중지하자 또 4주 후에 관련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조개가 바닷물을 빨아들이는데 생활 폐수가 바다에 흘러들어갔을 때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오염이 될 수 있다며 전 세계 연구 동향에서도 해양 오염이 조개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생조개 섭취를 A형 간염의 발생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개젓 섭취로 인한 A형 간염 환자 발생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음식점에서 시작됐고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충청 지역과 부산, 서울 등에서 발생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형이 모두 일치하는 점을 볼 때 수입산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번 추석상에서 조개젓은 일단 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세종에 A형 간염 환자가 많은 만큼 귀향객들께서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공공기관 위탁 업무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최근 1,050원으로 인상해 생활임금 10,000원 시대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시군 단위에서는 생활임금을 아직 도입하지 못한 곳도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좀 낮았던 시절에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관공서부터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5, 6년 전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대전시나 충남도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050원으로 결정하면서 공무원을 제외한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는데요. 재정 형편이 안 좋은 기초자치단체에게는 그림의 떡 같은 일입니다. 시급 10,000원은커녕 아직 제도를 도입조차 못한 곳도 많습니다. 대전만 해도 서구와 유성구는 시행 5년차를 맞았고 대덕구도 올해 도입했지만 동구와 중구는 아직 도입을 못했습니다. 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뤄왔는데 내년에는 도입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편차가 더 심한 편인데요. 현재 15개 시군 가운데 생활임금을 도입한 곳은 천안과 아산, 당진과 논산 4곳에 불과합니다. 아직 나머지 11곳은 도입을 못한 건데요. 아산과 당진의 경우 지난해 이미 생활임금이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소속된 지자체에 따라 시급이 최대 2,000원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돼 기초자치단체 재정이 확충되는 만큼 생활임금제 전면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지방자치 시대를 실감합니다.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잘 해야 합니다. 그 전에 잘 뽑아야겠죠.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지난 밤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뉴스브리핑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추석 연휴에 응급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 응급 상황 발생 시 상황별 대처 요령은 응급의료 포털 이젠과 스마트폰 어플 응급의료정보 제공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군국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오늘부터 15일까지 시내버스 운행 대수를 평일 대비 50% 수준으로 감차 운행하지만 대전 현충원과 대전 추모공원 등 주요 행선지는 5개 노선 48대를 증차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시 공영주차장 29곳을 무료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합니다. 세종시 시설관리공단도 아름동과 종천동 공영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와 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나성동과 도담동 노상 무인주차장 등을 무료 개방합니다. 충남의 교육기관 550곳의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대전시는 연휴 동안 쪽방상담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새나루 공동체 등 5개 기관을 통해 무료 급식을 실시합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한가위 어울마당을 오늘부터 15일까지 추석 당일만 빼고 전시실 로비와 야외마당, 어린이 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진행합니다. 굴렁쇠 굴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를 즐기고 전통 연 만들기, 가훈, 명언 써주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연휴 기간에 한복을 입은 관람객에게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도 추석 연휴에 떡매치기, 어린이 사생대회, 전통 공연 등 다양한 전통 행사와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한가위 놀이마당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엑스포 과학공원 한비탑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햇국식 떡매치기와 널뛰기 놀이, 대형 윷놀이, 국악기 체험 등이 펼쳐지고 광대의 마술쇼와 버블쇼 등 다양한 공연이 마련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지역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도 마련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고향에 못 가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쪽방 상담소에 공동 차례상을 마련하고 오후 2시부터는 노래 경연대회 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마련합니다. 홍성구는 내일 용봉상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전시는 내일과 모레 가급적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2시간 이른 오후 5시부터 쓰레기를 수거하고 모레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날씨입니다. 추석 연휴 첫째 날인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20에서 60mm, 충남 북부 지역에 10에서 40mm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추석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은 대전의 명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볼 만한 대전의 명소, 대전시 관광 마케팅과 김용두 과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두입니다. 네, 연휴 아침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순수 우리말로 한가위라 불리는 추석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 네, 추석은 매년 음력 8월 15일로 수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먼저 추석의 의미부터 간단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추석날 이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이제 둥근 보름달처럼 추석은 그동안 이제 자주 찾지 못했던 고향에 방문해서 가족 친지들과 함께 담소와 안부를 나누고 고향 곳곳을 둘러보는 좀 포근함이 담겨있는 그런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창 이제 고향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요. 조심히 잘 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추석은 이 수학기의 풍성함 그리고 넉넉한 인심 또 오랜만에 가족, 친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한데 여기에다가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죠.
대전시에 한가위 행사가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전시 곳곳에서도 다양한 한가위 행사가 이렇게 열립니다. 우선 엑스포 과학공원에서는 이제 13일부터 14일까지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석을 주제로 한가위 놀이 한마당 행사가 열리는데요. 네. 핵곡식 떡매치기,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 등 체험 마당이 있고요. 또 널뛰기, 윷놀이, 굴렁쇠 놀이 같은 놀이마당, 그리고 마술쇼 같은 다양한 공연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제 5월대에서는요. 네. 추석 연휴인 12일부터 14일까지는 22시까지 연장 운영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12일과 13일에는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와 민요와 야수 등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한가위 특별 이벤트가 좀 열리게 되고요. 네. 이 외에도 시립미술관에서 한국화, 신화일기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바스목원하고 뿌리공원 등 이제 대전의 주요 여행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가족분들과 함께 고향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엑스포 과학공원과 오월드, 시립미술관, 또 수목원, 뿌리공원, 하여튼 대전에 있는 공원이나 문화예술 관련 시설 이런 곳에 가면 그 추석 행사들이 다채롭게 꾸며지고 있겠네요. 네네. 예, 무료로 이렇게 해서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가족들이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올해는 대전 방문의 해기도 하죠. 이 대전 방문의 해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심당이나 장태산 이런 다양한 여행 콘텐츠하고 이제 높은 교통 접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사실상 여행 도시로서의 좀 인지도는 좀 낮은 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볼 것도 없고 재미도 없다고 그래서 농담 삼아서 이제 노잼 도시라고 이제 인식이 된다 이제 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대전 여행에 좀 새로운 틀을 만들고 대전 여행의 좀 가시적인 변화와 좀 발전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대전 방문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가 국내 도시여행 선도도시로 한번 도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번 대전 방문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내 도시여행 선도도시 도약을 목표로 네. 새로운 여행 콘텐츠 개발, 상설 여행 상품 운영, 신규 여행 인프라 확충, 전략적 홍보 마케팅과 같은 4대 전략을 수립하였고요. 네. 이 전략 하에서 이제 토토즈 페스티벌, 이육루 예술도시 프로젝트, 와인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 대전 방문의 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계속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관광객들이 대전을 찾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지금까지의 성과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대전을 찾으신 이제 관광객 수는 사실 구체적으로 추산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겠죠. 예. 저희가 이제 문광부에서 이제 매 분기마다 발표되는 주요 여행 관광 지점 이제 입장객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추산을 해보면요. 네. 2, 4분기까지 지금 현재 누적 저희가 뿌리공원과 같은 18개 이제 주요 여행 명소를 지금 관광 지점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현재 누적 방문객 수가 330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그 330만 명 정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분기마다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네. 그래서 대전 방문회를 통해서 그러면은 지금 저희 대전시에 있는 그 여행 명소에 좀 입장객이나 방문객 수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소 좀 미흡한 수준이지만 네. 방문회가 지속되고 이렇게 하면은 보다 많은 외지인분들께서 대전을 찾으시고 대전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추석에 고향인 대전의 자녀분들과 함께 오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대전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젠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인터뷰를 하시게 된 건데 특히 대전 중구 은행동 은흥정이 문화거리 이게 옛 충남도청에서 대전역에 이르는 중간 지점인데 이곳에서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이 그 문화예술을 펼치고 또 감상하고 하는 공간인데 그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매주 그 다채롭게 행사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은흥정이
거리와 이제 중앙시장 그리고 이제 중앙로 이쪽은 사실 대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심 공간이고 상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런 대전의 원도심인 저희가 은흥적인 거리와 중앙시장 일원에서 지난 5월 달부터 저희가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토토즐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토즐 페스티벌이 어떤 부분이냐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은흥적인 스카이로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스카이로드에서는 이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EDM 음악과 함께 이게 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EDM 파티가 좀 열리게 되고요. 또 대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시장 일원에서는 지역 상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야시장이 좀 열리게 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서 뭐 프리마켓이라든지 길거리 공연, 뭐 버스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 은흥적인 거리와 이제 중앙시장 일원에서 계속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그동안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총 15번을 저희가 매주 이제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한 거의 7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좀 보고 가신 걸로 이렇게 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많고 외지인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지금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토즐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석 연휴에도 좀 다양한 공연하고 이제 먹거리 이런 좀 행사들을 좀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9월 14일 토요일에는 이제 구준엽이라든지 뭐 김성수 이런 유명 연예인분들께서 오셔서 정통 EDM 음악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얘도 뭐 다양한 공연, 퍼포먼스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추석 연휴 사실 마땅하게 이제 어딜 갈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전의 원도심에서 이 토토즐 페스티벌을 만끽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몇 시부터 하는 네. 거죠, 이게? 저희가 야시장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EDM 파티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예. 예. 이 대전 스카이로드 한가위 대잔치도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네네. 분들이 외지인들은 있죠. 네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대전 이제 추석 당일인 이제 9월 13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이제 스카이로드 일원에서 전통 민속놀이도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거리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대전 스카이로드 한가위 대잔치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아마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스카이로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영상을 상영하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커다란 구조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의 이제 사례를 보시면은 그 라스베가스에 혹시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신 분이 계시면은 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런 것처럼 항상 거기 스카이로드 구조물에서 영상이 상영되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퍼포먼스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리의 지붕 자체가 대형 화면이죠. 예. 예. 이 은흥정이 거리 외에도 대전 곳곳에는 근대 문화와 역사를 볼 수 있는 명소들이 많은데 대전 명소들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 대전 방문회를 준비하면서 대전 여행에 좀 컨셉을 좀 잡아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전의 여행 컨셉을 저희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잡았거든요. 이게 하나가 이제 문화예술, 또 하나가 이제 과학, 또 하나가 이제 힐링, 마지막으로 이제 재미, 이렇게 4가지 컨셉을 잡았는데요. 네. 저희가 이 4가지 컨셉별로 해서 좀 다양한 여행 명소들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저희 이영로 미술관이라든지 또 이제 뭐 한밭수목원, 네. 또 이제 옛날 이제 충남도지사 관사촌을 이제 활용한 이제 태미 올해 같은 그런 시설이 있고요. 또 이제 과학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립중앙과학관, 또 이제 뭐 카이스트, 그리고 에트리어 같은 이제 정보 추자연 등이 있고요. 또 이제 힐링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청호 500리길, 네. 또 이제 계족산 이제 항토길, 그리고 이제 장태산 이제 메타세콰이어길 같은 그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또 재미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대표적인 테마파크라고 할 수 있는 월드가 있고요. 또 요새 가장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대동 하늘공원, 그리고 뭐 소대동 철도관사촌 이런 등등의 좀 여행 명소가 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 주신 명소들 가운데 이곳만큼은 꼭 가봐야 한다 하면서 과장님께서 추천해 주시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어디 추천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체험을 왔을 때 가장 좋았던 곳은 가장 좋았던 곳은 2곳이었는데요. 예.
하나가 이제 대청 500리길이라고 이제 대동 하늘공원이었습니다. 네. 대청 500리길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물론 좋지만 우리 일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예. 대청 500리길에 방문하셔서 대청 500리길을 걸으시면서 그 해가 뜨는 모습을 보시면은 아마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근심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 털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청 500리길과 관련해서는 매주 새벽마다 스토리 투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대동 하늘공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기는 일 몰 때 이제 가시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대전에 그런 원도심이 환하게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일몰 지역, 일몰 때 이렇게 가게 되면 석양에 비친 그 대전의 원도심을 한번 또 만끽하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출절에는 대청 500리길, 일몰 때는 대동 하늘공원 이 두 곳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곳들을 쉽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티 투어가 있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시티 투어도 많이들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은 좀 시간이 없어서 듣지를 네네. 못하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가볼 만한 대전의 명소, 대전시 관광마케팅과 김용두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9월 12일 목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생생뉴스는 편성 변경으로 하루 쉽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